안녕, 굿모닝입니다. 해피 굿모닝. 이 색상이 또 굉장히 예쁜 라바 오렌지 색상이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방이의 이 외관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살펴보세요. 찾았어요. 이렇게 전면부를 확 사로잡고 있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으로 전면부 그릴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형태이고요. 좌우로도 살짝 올라간 눈매가 보여요. 그래서 순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고 날카로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패턴들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전작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변화예요. 이 측면부는 지금 주차장에 있어서 완전히 다 담기가 어렵긴 하지만 캐릭터 라인이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이렇게 역시 삼각형을 품고 있으면서 아주 입체적인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밑쪽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굴곡이 져있는 형태예요. 이런 단면의 모양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눈에 봐도 좀 들죠. 휠은 제가 이게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역동적이더라고요. 잘 굴러가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죠. 약간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느낌도 들어서 바람을 잘 타고 달릴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뒤쪽 이렇게도 일반적인 차량, 옆 차량 보면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단순하게 한 가지 선으로만 나와 있는 것과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 번 걸쳐서 나와 있는 건 사뭇 느낌이 다르죠. 후면부도 지금 이 차량 색상이랑 후면부랑 참 예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작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후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보다도 좀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가운데 일자형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램프가 이 차체가 크지 않은 준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차급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요. 불을 켰을 때 저기에 H 모양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더더욱 좀 인상이 강렬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미친듯이 오네. 찾았어요. 자, 이제 진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오늘의 무드에 맞는 선곡을 또 하나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대여 그대여 바람이 날리며 둘이 걸어. 스피커가 생각보다 차 안 전체에 잘 퍼지네요. 이 좌측에 운전석 쪽에도 스피커 있고 조수석 쪽에도 스피커가 나와 있고 여기 바로 이렇게 넓은 부위로 또 스피커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쭉 퍼지는 느낌이 좋고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음질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가볼까요? 출발! 뭔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차급이 저한테는 아주 딱 좋아요. 준중형 차급. 아마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이 정도 차급이 가장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인 신장을 가지신 여성분들께는. 저도 막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차를 타도 괜찮은데 소형차 타면 약간 그 세단의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좀 세단을 좀 세련되게 이렇게 타고 싶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아반떼 정도의 이 준중형 차급은 매력적인 포지션을 세팅을 해주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딱 타자마자 운전자를 반겨주는 건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예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연결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가시성이 좋습니다. 어두울 때 보니까 이 앞에 계기판이 아주 밝게 보이지는 않네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베젤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아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왕에 연결될 거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없었을까 이런 또 욕심이 드네요. 모드와 이 계기판 사이에 보면 틈이 있습니다.
이 틈 사이에 먼지가 자잘자잘하게 끼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 사이에 낀 먼지 어떻게 빼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약간 그 절단된 형태가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준중형 세단에 이렇게 넓은 그 화면과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를 줌으로써 상당히 고급감을 향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이 형님차급인 소나타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이런 디스플레이 형태이기 때문에요. 새 차를 모는 어떤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한 요소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센터페 시야, 대시보드가 다 운전자 중심으로 나와 있죠. 운전자 시야가 딱 아래쪽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용이하도록 살짝 위쪽으로 올라온 형태입니다. 기상등은 조금 더 튀어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을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이 밑에 다이얼도 아니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밑에 다이얼이랑도 계속 손이 이렇게 맞닿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볼륨 조절도 잘못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지다 보니까 약간 덥네요. 도로. 공기청정 모드가 있어요. 지금 살짝 제 주변에 공기가 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나무 모양으로 된 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살짝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평지를 그냥 무난하게 달릴 때는 잘 안 느껴지는 그 성능상의 아쉬움이 좀 있네요.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출력이 정말 부족해서 와 답답하다 이 정도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RPM 게이지가 갑자기 2000rpm을 넘으면서 확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비했을 때 이 속도가 나가는 게 좀 느려서 약간의 그 지연성을 확인을 하게 돼요. 차체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도 구형 아반떼에 대비했을 때 경량화가 된 모델입니다. 40kg 이상 무게를 더 줄여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가볍고요. 하체에서부터 느껴지는 토돌토돌 터덜터덜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차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화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좀 더 높이 아래쪽을 내다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소음 같은 것들이 이 위쪽을 넘어오지 않는 듯한 일부의 느낌이 있어요. 도어 캐치 부분도 이렇게 하부 쪽에 나와 있죠. 실제로 스포티한 감성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쪽에 이 도어 캐치가 나오는 이 공간을 좀 줄임으로써 이 운전석과 조수석 쪽의 공간성에도 좀 영향을 줘서 더 넓어 보이게끔 하기 위한 그런 요소라고 실제 디자인 스토리를 또 듣기도 했었습니다. 버킷시트처럼 허리 쪽을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여서요, 운전하기에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렵하게 뭔가 딱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주는 그 느낌이라서 어울리는 시트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반떼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죠. 스마트 스트림 MPI 엔진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출력은 조금 아쉬운데 그 출력을 낼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은 많이 갖춘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체가 좀 가볍게 나간 느낌이고, 핸들링도 아주 무겁지 않고 좀 경쾌하게 나가거든요. 역시 N라인이 들어온다면 좀 속도를 내는 맛, 작지만 이렇게 날렵하고 민첩하게 쑥쑥 뚫고 지나가는 맛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어떤 느낌일지 그건 아직 약간 상상은 안 되는데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딱 어두워질 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커지는 게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준중형 세단의 앰비언트 라이트라니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차가 충돌할 뻔했는데 전방 충돌 경보를 상당히 잘 보내주네요.
운전 경력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입장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첨단 안전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운전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제가 운전하면서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앞차와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전방 충돌 경고 사인이 오기도 하고 차선을 살짝 비껴나간다 싶으면 차선 이탈 방지가 작동을 해서 핸들을 꽉 잡아주고, 이런 요소들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의 미숙한 운전을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실제 도로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와, 근데 지금 80km/h에서 제가 속도를 약간 올려보려고 했는데 RPM만 3000 이상으로 쭉 올라가요. 보시면 갑자기 제가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보시죠. 소리는 아주 거대하게 나는데 바로 차를 밀어주는 힘은 약합니다. 속도가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아주 강한 엔진음만 냅니다. 100km/h가 넘는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기에는 좀 여러 면에서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지력이 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차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100km/h가 지나가면 소리도 많이 내고 RPM도 많이 치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를 돌 때 조금 아쉬운 건, 가격을 또 생각해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좀 묵직한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코너를 돌 때 세단은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럼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골고루 힘이 들어가서 딱 코너를 정확하게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야반대에는 아무래도 또 사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또 출근길에 비가 오네요. 어제 퇴근할 때 타보니까 이 차의 성격을 명확히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빗길에도 그 안전 사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타보면 타볼수록 이 가격 대비 생각했을 때는 모난 곳이 별로 없는 차라는 생각은 듭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이전 세대보다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좀 있고요. 첨단 사양이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을 많이 차가 대비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만 주행 성능 측면에 있어서 보면 파워풀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N라인을 기대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갑자기 막 오고 갑자기 막 미친듯이 오네. 차량이 생각보다 이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운전했을 때 앞부분 그 윈도우 부분이 넓기 때문에 시야가 위쪽 부분까지 잘 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의 첫 차로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을 해요. 보통은 요새 SUV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높지만 않다면 넓은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사양 같은 것들이 일단 다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라던가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분들께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겠죠.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뭐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긴 하지만 옵션도 더하고 그러다 보면 2천만 원이 넘죠. 2천만 원 초중반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좀 완성된 차량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급을 생각하면 약간 또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대와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바뀐 혁신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에도 가격을 저는 매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약간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변화에 따른 적당한 지불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빗길을 잘 달려서 또 얼른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 선바이저에 달린 거울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성분들 이거 많이 체크하실 텐데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런 깨알 디테일